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중국 강좌 네 번째 시간으로 편제와 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비경 겁제부터 시작해 갔고요. 어느새 벌써 편제와 정제인데 이 제라는 것은 그 편제와 정제를 합쳐서 재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라는 것은 그 재물을 나타내고요. 우리 그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그런 재물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감명을 할 때 남녀 누구나 항상 궁금한 것이 제가 그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빠짐없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 때문에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재물운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편제와 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편제와 정제도 그 식신상간처럼 이 사주 감명을 하실 때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제가 없으면 편제가 정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정제가 편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제라는 것은 내가 극하고 음양이 같은 경우, 그리고 정제라는 것은 내가 극하고 음양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화라는 것은 목생화 하면서 이 화라는 것이 식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극토 하는 그 토가 바로 그 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극을 한다 그랬는데 극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냐면요. 내가 일을 해서 얻어오는 재물, 즉 내가 쟁취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생화하는 것이 화라는 것이 그 식신 상간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에너지를 빼서 내가 이제 그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식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해갖고 얻는 결과, 그것이 바로 그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극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극한다. 곧 내가 가서 그 전쟁을 해갖고 그 어떤 재물을 획득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얻어서 획득하는 것, 이것을 편재, 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재와 정제를 나눌 때 흔히 어떻게 나누냐면 편재라는 것은 부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가 집값이 갑자기 올라갔고 돈을 벌었다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상속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 편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극히 일부지만 뭐 복권에 당첨된다든가 이런 것도 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제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직장인들의 월급입니다. 월급이라는 것은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니까 내가 항상 예측할 수 있는 돈, 그런 것이 정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세라는 것도 내가 이제 집을 갖고 있는데 월세를 줬어요. 그럼 다달이 월세금이 들어올 테니까 이것도 그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에 해당이 되고, 연금을 받는 분들도 다달이 일정한 액수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정제든 편제든 다 똑같은 돈인데 그래도 그 자기가 무슨 큰 부자가 된다든가 뭐 일확천금을 얻는다든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다 이럴 때에는 정제보다 편제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편제든 정제든 이 재라는 것은 그 재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문자적인 해석은 내가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상간이었고 이 식신상간이 일을 해서 얻는 재물, 이것이 편제 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극한다고 했는데 이 극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서 싸워서 상대방을 쳐서 그 재물을 쟁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편제라는 것은요, 이제 그 육친 관계에서 볼 때에는 남녀 모두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편제든 정제든 남녀 모두 아버지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거든요. 이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죠. 우리가 학생일 때 아버지가 용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제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다달이 용돈을 주니까 그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저에게 상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큰 재산을 갖다가 이제 너희들도 크고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재산을 물려주마 하면서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아버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편제든 정제든 그 남자, 여자 모두에게 그 편제, 정제든 모두 아버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세분해서 나누면 남자는 이 제라는 것이 여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편제는 첩, 애인을 나타내고 정제는 부인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첩이나 애인 혹은 그 법적인 그 자신의 부인 이런 것이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해석을 하실 때에는요. 굳이 나눠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워낙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뭐 이럴 때에는 남자들이 좀 살만하다 싶으면 다 그 첩을 얻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병으로 많이 죽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지금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 당시의 수명이 뭐 40살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낳자마자 죽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 평균 수명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진짜 입에 풀칠할 정도만 돼도 한 여자만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또 여자를 이제 또 얻어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으로 이 첫 번째 여자 외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 첩도 많고 그리고 그 첩들을 데리고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주 명리학에서도 뭐 편제는 첩, 정제는 정식 부위 뭐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일단 사회적으로 첩을 얻는다는 것이 그 상당히 부도덕하게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웬만큼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제 그 두 집 살림을 차린다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남자가 그 두 집 살림을 차린다 그 얘기는 진짜 능력 있는 남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뭐 기껏해야 뭐 잠깐 만나서 이렇게 바람이나 피고 뭐 그 정도인데 이걸 이제 사주 분석을 할 때 제가 뭐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는 편제니까 첩이고 애인이고 이거는 정제니까 정식 부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편제든 정제든 이 제라는 것이 남자에게는 그 재물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그 여자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재물운이 좋다는 얘기는 여자 운도 좋다는 얘기고 재물운이 나쁘다. 즉 돈을 못 번다는 얘기는 그 여자 운도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요즘에 제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하는 말이 남자야 뭐 돈만 있으면 뭐 여자 뭐 장가 뭐 10번이라도 가지 뭐 다 이런 말이나 하고 여성분들도 얘기를 하면 뭐 남자는 뭐 키 작고 머리 다 벗겨지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다 뭐 결혼할 수 있다. 여자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이게 이제 그 재물이라는 것이 특히 남자에 있어서는 그 돈과 함께 그 여자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나타내요. 시어머니. 이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 식신을 할 때 남자에게 그 식신이라는 것이 그 장모님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없는 그런 그 여자들은 예전에 그 사위가, 그 장모를 모셨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요즘에는 뭐, 요즘에도 그 시어머니가 돈이 많으면 며느리들이 이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시어머니한테 잘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는 그 곳간의 키를 갖고 있는 분이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실 때 그 자기 며느리한테 곳간 키를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아주 멍청한 여자가 아니면은 영리한 여자라면은 시어머니한테 잘해주죠. 만약에 시어머니한테 못해주면 그 자기가 재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멍청한 여자가 아닌 이상 시어머니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부간에 막 갈등 있고 시어머니랑 막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명절 때 돼도 그 시어머니 자기 남편 혼자 보내고 자기는 안 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싸운 거죠. 싸워갖고 이제 그 아예 얼굴도 안 보고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런 여자들 보면 되게 머리가 나쁜 여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 시어머니가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야 자기한테 뭐 쬐끔이라도 더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모르는 여자들이 좀 멍청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여자에게는 편제가 된다. 이 점을 좀 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편제, 정제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청간보다는 지지에 있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분의 그 사주를 보면 정제가 이렇게 청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사주를 보면 그 밑에 지지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라는 것은요. 재물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인 거. 현실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 청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강조를 하고 이 지지라는 것은 그 땅의 기운,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 해석을 할 때 똑같은 재라도 청간에 있는 것과 지지에 있는 것이 있으면 지지에 있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분은 제가 그 상담을 한 분인데요. 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 학원 강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학원 강사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그 유산 상속 받은 것도 많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분인데 이분은 그 지지에 그 자기 바로 그 일지에 재를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제 정제가요. 그 식신상간이나 뭐 비견 겁재 뭐 이런 것에 비해 갖고 이 나타나는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춘 중에서는 가장 좀 눈여겨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편제는 월지에, 정제는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얘기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 편제라는 것은 그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그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무슨 일확천금 같은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편제 중에서 그 한 10년 2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뭐 가장 그 편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집을 사놓으면 이게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갔고 돈을 벌고 그리고 주식도 한창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럴 때에는 그 지금도 물론 그 마찬가지지만 편제의 그 대표격이 유산 상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제라는 것은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어머니 자리거든요. 월지라는 것이 부모님을 나타내요.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편재가 아니라 정제가 있다. 정제가 있다면 정제라는 것은 그냥 정기적으로 주는 월급 뭐 이런 거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뭐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 특별히 뭐 어릴 때 뭐 용돈이라든가 뭐 요 정도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 자리에 있을 때 편재라는 것은 부모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제라는 것은 이것이 그 정제가 그 부인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지에 있는 이 자리가 부인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제의 경우는 그 월지에 있는 것이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일지는 있잖아요. 일지는 같은 기둥이니까 음양이 같은 거니까 정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 정제가 아니라 사실은 편제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지장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장간의 병화라는 것이 이 정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지에는 그 지장간에 있는 이 정제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제라는 것은 또 그 정기적으로 얻는 거니까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무슨 뭐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봉급이라든가 뭐 그런 거니까 자신하고 부인과 자신 그리고 부인과 가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지에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 예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일지에 지장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지장간에 있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럼 지장간이라는 것이 제가 기초강좌에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 숨어있는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임계라고 되어 있죠. 이 자수는 지장간이 임계고 그리고 임목은 지장간이 갑병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장간이라는 것은 이 숨어있는 에너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재물에 해당되는 것은요. 재물로는 그 지장간에 있는 것이나 이 사주 원국에 있는 것이나 효과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운이 있잖아요. 재물운이라는 것은 이 지장간에 숨어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알부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숨어 있다는 얘기는 알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든 이 사주 원국에 있든 효과는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수국하니까 화기운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술토를 깔고 있지만 이 술토 안에 무신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정화라는 그 정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없어도 지장간 안에 있다. 그러면 재물운일 경우에는 재성일 경우에는 지장간에 있든지 이 사주원국에 있든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한번 볼까요? 정제나 편제를 얻으려면 신약보다는 신강한 사주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재물운을 얻으려면 이 재에 해당되는 정제나 편제가 용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하다, 신강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주에 있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이 신이라는 그 신금이 이 아신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신금이 바로 나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그 금기운이나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인성운, 그러니까 토생금 하니까 토기운이 많으면 내가 신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신금인데 나하고 똑같은 신금이 여기 또 있고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토기운이 3개나 돼요. 그러니까 전체 4개 중에서 사주팔자 8개 중에서 4, 5개가 되면 그 나를 도와주는 그 운이 4, 5개가 되면 신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재물운이라는 것은 내가 극하는 거니까 내 기운을 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강한 입장에서는
신강한 입장에서는 내 기운을 빼야 그 빼는 그 재물운이 용신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신약하다면 여기 주위에 금기운이 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를 도와주는 운이 용신운이 되고 내 힘을 빼는 재물운은 기신운이 되죠. 이렇게 기신운이 될 때에는 당연히 이 정제나 편제가 좋은 역할을 못하죠. 정제나 편제가 좋은 역할을 하려면 사주에서 용신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사주가 신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주는 현직 여성 의사의 사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금기운을 도와주는 토기운이 3개나 되고 4개나 되네요. 그리고 또 금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강한 사주죠. 이런 상태에서 그 나의 힘을 빼주는 재물운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금금목에 해당하는 것이 재물운이니까 지금 이 사주팔자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 일지에 보면 이 해수가 있잖아요. 근데 해수의 지장간이 임감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간목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간목이 이분한테는 정제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가 강한 사람은 이 재물운이 이 갑이라는 이 정제운이 재물운이 그 용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재물운을 여기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제운이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직 여성 의사인데 그 의료계에서도 그 평판이 좋고 그리고 환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재물도 많이 모으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은요.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사주예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부동산으로 아주 큰 돈을 벌어서 그 재산이 거의 뭐 몇십억이 아니라 그 100억이 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이분도 이 신금인데 이 나를 도와주는 신금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토기운, 토생금 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토기운이 3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일지에 편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주 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신강한 사주라도 충국을 받으면 없는 이만 못하다. 제가 지금 그 재성에 대해서 정제 편제에 대해서 그 성격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신강한 사주라도 이게 이제 뭐 재물운이 있다 그래갖고 신강해서 이제 재물운이 있으니까 이 재물을 취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 충국이 발생을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없는 게 나아요. 그럼 재물운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재물운이 깨지는 겁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임자일주거든요. 임자일주인데 이 재를 병화도 있고 오화도 있고 이 재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좌우충으로 해서 깨지거든요. 이 정재운이 좌우충으로 해서 깨지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병임충으로 해서 또 재물운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천간지지가 다 깨져요. 다 충국이 발생하는데 충국이 발생되는 이것이 모두 편재, 정재, 모두 재물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재물운이 다 깨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 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분의 그 재물운이 재성이 전부 시에 있는데요. 이 시라는 것은 말년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말년에 이 재물운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같은 경우도요.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지금 토기운이 강해요. 강한데 여기 이제 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겁재도 많고 비견도 많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부자가 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제 제가 식신운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용신운이 들어와서 이 비견 겁재의 힘을 빼주면서 이 재물운을 도와주면 또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정제라는 이 좋은 기운이 힘을 못 씁니다. 왜 못 쓰냐면 옆에 사해충으로 충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운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재물, 돈, 그것과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재물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나한테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오행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운은 어떻게 흐르는지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재물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충국이 발생을 하잖아요. 충국이 발생하면 그 재물운은 깨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나아요. 충국을 받으려면 아예 없는 게 나아요. 그런데 재물운이라고 하나 있는 게 충국을 받아서 깨졌다. 그러면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이 사주를 보면 이 비경 겁재도 많지만 지금 이 재물운이 이렇게 두 개나 있거든요. 두 개가 있고 옆에 상간이 있어가지고 이 토기운을 좀 빼주면서 이 재물운도 좀 강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 좋은 역할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 토기운 하나만 만약에 토기운이 지금 3개고 만약에 재물운이 3개다 뭐 이 정도면은 참 괜찮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재물운이 깨지면서 이분의 사주는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 재물운을 나타낼 때 정제 편제를 얘기할 때요.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제다신약이라는 겁니다. 제다신약. 그러니까 제다신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재가 많은 거예요. 그럼 재가 많으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언뜻 생각할 때 아, 재물운에 해당되는 재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부자겠구나. 부자가 되겠구나. 재물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제다신약이라는 것이 재는 많은데 몸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갖고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다신약인 사람들은 어떻느냐? 가난하게 살죠. 제다신약인 사람은 재물운이 없어갖고요.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을 이렇게 볼 때에는요. 이 제다신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남자랑 이제 결혼하겠다. 그래서 장모 될 사람이 사이 될 남자의 사주를 갖고 철학관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철학관에서 이렇게 볼 때 이 남자가 비경겁제가 강한가 이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 제다 신약인가 아닌가 이것도 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만약에 제다 신약인데 여기에 있는 지금 오른편에 있는 이 사주처럼 도화살까지 강하다. 그러면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많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신강하면서 제가 많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신강하면서 제가 많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제라는 게 나의 힘을 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많다는 얘기는 내가 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강하면서 제가 많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게 구성이 아주 절묘하게 돼갖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제다 신약일 때 내가 힘이 약해서 내 힘이 약하고 쟤만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 남자가 가난하게 살 확률이 높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도화살까지 강하고 나 여자공은 깨지고 이랬다 이러면 바람까지 핍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바람을 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땐 신랑감으로서는 최악이죠. 그래서
특히 제다 신약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운이라는 것은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운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줘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한 게 그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대 산업사에 들어와서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여자들이 요즘 다 맞벌이를 하고 그러지만 불과 한 20년, 30년 전에,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한 80년대까지도요, 결혼을 하면 여자는 살림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나가서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여자의 재물운이라는 건 그 여자의 그 사주만 볼 게 아니라 남자의 사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그 여자는 재물운이 좋은 것이고, 남자가 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다 준다. 그러면 여자는 그 돈 갖고 그냥 쓰는 거니까, 그 당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재테크라든가 뭐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뭐 주식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기껏해야 뭐 집 사가지고 땅값 오르면 거기서 이제 재물을 취하고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재물운이라는 것은요, 그 여자 사주만 보면 안 되고 남편 것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 이 제다신약이라는 것은요, 특히 남자에게 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제다신약이다. 이것은 그 남자 잘 만나면 되니까 그게 이제 여자가 제다신약인 건 큰 약점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남자들에게 큰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목국토 하면서 이렇게 재가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힘은 약해요. 지금 본인을 나타내는 이 을목이 하나 있고, 그럼 수하고 목기운이 들어와서 여기 받쳐줘야 되는데, 그 옆에 이 시지에 전부 수하고 목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렇게 신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힘은 약하면서 재가 많은 경우, 이런 것을 제다신약이라고 하고요. 그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다신약이랑,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 상담하러 온 사람한테 무조건 당신은 돈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담받는 사람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그 돈 못 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제다신약 중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버느냐? 이 대운에서 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잖아요. 수생목하니까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나를 도와주는데, 지금 그 청간은 50대부터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들어오고 30대에 지지에는 또 목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지금 그 30대부터 본인에게 들어오는 이 운이 나를 도와주니까 이때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이 재물운에 대한 그 열망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당신은 제다신약이니까 돈을 못 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처럼 기분 나쁜 말이 없죠. 그러면은 다시는 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돌려서 말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제다신약이라 그래서 뭐 100% 다 돈 못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특히 나쁜 말은 확정을 해서 말하지 마세요. 단정을 해서.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완전히 단정을 해서 당신 돈 못 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지도 않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똑같은 제다신약이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금금목 하면서 이렇게 제가 3개나 되거든요. 3개나 된다는 얘기는 이제 부인이 3명이나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양반이 그 자기 힘도 약한데 이렇게 재가 많으니까 제다신약이고,
돈을 벌기 힘든 것도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 재라는 것이 여자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깔려있는 것이 다 도화살입니다. 묘, 유, 오, 좌오, 묘유 네 가지가 그 도화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밑에는 다 지지를 깔고 있고 남자가 제자 신약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를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도화살이 강하다는 얘기는 여자를 밝힌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화살도 현대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걸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장점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 사주 같은 경우는요, 그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신랑감으로 좋은 사주라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자와 같이 살면서 뭐 남자가 돈을 못 벌고 그런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만약에 바람을 핀다. 밖에 나가서 딴 여자 만나가지고 바람을 핀다. 이것처럼 그 참기 힘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애들 봐가지고 참고 그랬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누가 이혼을 해요? 거의 이혼율이 뭐 소수점이었는데 요즘 같은 때 남자가 바람을 핀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 요즘 현대 여성들은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화살이 강하면서 부인을 나타내는 재가 3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바람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정제와 편제를 설명하면서 재물운을 중점적으로 이제 재물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재물뿐만 아니라 남자에게 있어서 이 재라는 것이 여자를 나타낸다는 거.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가 많다는 것은요, 여자에게 있어서 간살혼잡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자에게 간이 많으면, 그 남자를 나타내는 간이 많으면 여자가 이제 신부감으로 좀 꺼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자한테 재가 많다는 얘기는요, 그 남자가 이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이 죄를 다 치한다 뭐 이런 경우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성이 절묘하게 나오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남자가 힘이 강한데 죄가 많아요. 그럼 그 죄를 다 치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구성이 좋은 경우, 아주 드문 경우고요. 대부분 죄가 많으면 제다신약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다신약일 경우에는 남자가 그 돈을 벌기 힘들다는 그런 약점도 있지만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바람을 핀다던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그 여러 여자를 이렇게 거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거느린다는 얘기가 쉽게 말해서 뭐 바람을 핀다든가 아니면은 현재 여자와 이혼하고 다시 다른 여자를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여자와 사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간살혼잡이랑 같은 건데 그 좋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는 좋게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는 바람을 펴가지고 내 본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또 만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여자가 죽는다. 그래서 여자가 죽고 새로 재혼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자랑 이혼해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좋은 쪽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제가 뭐 너무 많거나 겹쳐 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뭐 제가 천간에 하나 있고 지지에 하나 있고 뭐 이런 식보다는 이렇게 지지에 겹쳐 있을 때, 지지에 제가 겹쳐 있을 때, 이때에는 그 바람을 피거나 뭐 첩을 두거나 아니면 그 재혼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분의 그 사주는 어떤 사주냐면요. 최근에 그 불과 한 열흘 전에 그 바람을 피다가 그 애인에게 절교당한 남자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인은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이제 서로 그 연인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잠깐 그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직장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두 분이 이제 거의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는데, 이 애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남자가 그 딴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남자와의 관계를 모든 걸 정리하고 다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지금 그 애인과 완전히 그 사이가 갈라지고 이제 끝난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식 결혼은 안 했어도 그 바람핀 거나 마찬가지죠. 자기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결혼까지 약속한 그런 여자가 있는데 딴 여자를 만났다는 것은 그것도 뭐 바람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은요. 지금 이 사주를 보면 밑에 그 자기운이 강하잖아요. 자기운이. 자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기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가 3개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지지 중에 자오 묘유 4글자가 그 도화살인데 도화살이 3개나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강한 거죠. 상당히 강한 상태에서 재가 2개를 깔고 있습니다. 밑에 지지에 그 재를 깔고 있고요. 그리고 천간에 재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가 2개고 도화살이 워낙 강하니까 이분이 바람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그 상담할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2개인데 뭐 특별히 2개 정도면은 뭐 제다 신약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 이분의 그 도화살이 워낙 강하다는 거. 도화살이 워낙 강하고 재를 2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이분이 좀 바람을 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얼마 전에 이렇게 끝났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의 지인이에요, 지인.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결혼을 가장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지금 2번을 했거든요. 2번을 했고, 지금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아들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 보면서 지금 70년생이거든요. 근데 이분 보면서 젊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그 30대 후반에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그 2번째 결혼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요. 그 친구들 보고 요즘에는 그 노총각들 많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랬더니 그 결혼 안 한 그 친구들 어머니가 아니 이 친구는 결혼을 2번이나 했는데 너는 장가도 못 가고 뭐 하는 놈이냐 막 이러면서 야단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혼을 2번 한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이게 이혼하자마자 또 곧바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이혼도 2번 하고 결혼도 2번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 2번 하고 이혼 2번 하고 이제 또 하면 이제 3번째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이 그 여자를 좀 밝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그 편제를 나란히 이렇게 2개를 깔고 있잖아요. 편제를 나란히 2개를 깔고 있거든요. 이분처럼 이렇게 재가 붙어 있는 경우, 특히 일지하고 그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2번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은 바람을 피든가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바람기가 아주 강해서요. 그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를 이렇게 사귀었어요. 사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혼하고 또 곧바로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곧바로 결혼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재라는 게 있을 때 재라는 것을 딱 보시면 그 여러분들은 재물운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특히 남자에게 있어선 그 여자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도 한번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재가 붙어 있을 때, 나란히 붙어 있을 때, 이때에는 그 바람을 피든가 아니면 그 첩을 두든가 아니면 그 이혼을 하든가 이혼을 해서 여자를 2번 만나든가 이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에는 그 바람을 피지 첩을 두는 경우는 저는 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그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나 이제 그렇게 젊은 여자들 첩을 두고 그러지 나이가 뭐 30대 40대 된 사람들이야 뭐 기껏해야
뭐 옛날 애인 만나가지고 뭐 잠깐 바람 피고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남자가 바람 필 때요, 그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밑에 도화살을 깔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기운이 3개나 된다는 거 상당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자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거든요. 이게 부인궁에 해당이 되는데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궁이 이렇게 충국을 받지 않나,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 그 사주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재미로 한번 이렇게 올려봤어요. 여기 이 사주가 뭐냐면은 처음보다 둘째 여자가 좋은 사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첫 번째 남편보다 두 번째 남편이 좋다고 하더라. 어디 무슨 사주를 보러 갔는데 나는 첫 번째는 결혼에 실패할 것이고 두 번째 만나는 남자하고는 잘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양반도 죄다 신약이죠. 죄가 4개나 돼요. 이 1개, 2개, 3개, 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남성들이 참 그 사주를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걸리면은 결혼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간사론잡인 경우에는 참 그 사주 따지는 사람, 그런 집안에 잘못 걸리면은 결혼하기가 힘들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보다 둘째 여자가 좋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토라는 게 재잖아요. 재. 이 토라는 게 재인데 지지에 3개나 깔렸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 연월일시에서 볼 때 연이 초년기, 월이 청년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이 중년기, 시가 말년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가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라는 게 모두 그 부인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여자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 미라는 이 정제는 잠이 원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진살이라는 것은요, 이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더 나빠요. 그런데 이 갑자일주니까 이 자라는 것이 그 부인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부인궁이 잠이원진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는 잠이원진으로 깨져요. 근데 두 번째 여자, 이 뒤에도 이제 정제라고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여자는 합이 됩니다. 자축합토가 돼요. 그러니까 합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자는 그 원진살로 깨지고 두 번째 여자는 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둘째 여자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저는 그 반은 그 재밌으라고 한번 이 사주를 올렸는데,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때 당신은 처음엔 실패하고 두 번째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사자가 없을 때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 하는 말이고요. 그 당사자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신 이혼해라, 그러면 더 좋은 사람 만난다, 이런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지 막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그 정제와 편제에 대해서 한번 그 성격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제와 편제는 재물운을 나타냅니다. 그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재물운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남자에게는 여자를 나타낸다, 재물운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제와 편제를 보면서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이 여자 관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뭐 바람을 피겠느냐, 아니면은 뭐 결혼해가지고 그 한 여자와 계속 꾸준히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육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제 편제에 관련된 게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지금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재물운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이 뭐
그러면 가난하게 사느냐? 이런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좋은 운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재물운을 취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사주에 제가 전혀 없다고 하면 큰 부자는 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그 돈을 모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아주 큰 거부, 뭐 재산이 뭐 100억이 넘는다든가 뭐 이런 거부는 좀 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배우시는 입장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고급이나 실전풀이에 가면은 더욱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뭐 식신상간 정제 편제 이 여러 가지 그 기능들 이런 것을 더 그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정간, 편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